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2장의 크라이오제닉스라고 저온학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12장에서 배울 것들 최근에 이제 현대 물리에서 저온 물리학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통계역학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물질에 열적 요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온도에 의해서 엔트로피의 효과가 중요해지게 되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제 시스템의 어떤 특정한 뭐 A란 시스템, B란 시스템을 구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엔트로피는 이제 에너지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프리 에너지는 에너지 빼기 온도 곱하기 이제 엔트로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중요하고 thermal fluctuation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럼 이제 왜 low temperature physics가 중요해지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그러면은 엔트로피의 효과가 이제 덜 중요해지고, 따라서 이제 시스템 고유의 특징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 시스템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 상태의 물리적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더군다나 이제 양자역학 시스템의 경우에는 양자역학에 있는 이제 고유의 어떤 퀀텀 코히어런스한 그런 성질들이 thermal fluctuation에 의해서 많이 깨지는데, 온도가 낮게 되면은 그 thermal fluctuation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자역학 시스템 고유의 그런 코히어런트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실험 물리학 혹은 이론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특이한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을 뭐 디바이스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실험적으로는 이런 low temperature physic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도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춰야 되느냐? 그럼 뭐 요새 하는 퀀텀 시뮬레이터니 뭐 퀀텀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소자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 켈빈,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뭐 수 마이크로 켈빈, 10의 마이너스 6승 켈빈 혹은 심지어는 이제 나노 켈빈 정도까지 낮추고 있어요. 자, 지금 룸 템퍼러처라고 하는 게 300 켈빈인데, 이 룸 템퍼러처에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마이크로 켈빈, 밀리 켈빈, 마이크로 켈빈, 뭐 나노 켈빈까지 낮추려면 상당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12장에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통계역학적인 그런 이론도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험 장치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한데, 제 스스로가 그런 실험 장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통계역학적인 이론을 설명을 하고 일종의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도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책의 처음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온도축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온도축이고, 여기가 이제 절대 온도 0켈빈이요. 그러면 대략 이제 10밀리 켈빈 정도, 이제 현재 상온에 있는 물질을 10밀리 켈빈 이 아래로 내린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일종의 10밀리 켈빈이 어떤 이제 경계가 돼서 이 이상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란 건 뭐냐면
기체를 팽창시키면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체를 이제 팽창시켜서 이베포레이션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기화시키면 이제 팽창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베포레이션이라고 쓰고 아니면은 익스펜션, 그냥 액체 상태만 사용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10mK 이하가 되면 이제 작동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 아래는 이제 다른 테크닉들을 사용하게 되고,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디마그네티제이션 쿨링이라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전자기적인 방법이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일종의 이제 클래시컬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더 낮춰서 이제 뭐 마이크로 켈빈 내지 나노 켈빈 정도 이런 수준이 되면 이제 요새는 사용하는 것이 이제 레이저 쿨링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연력학적인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 거고, 이 아래 이 레이저 쿨링이나 이런 것들은 연력학적인 원리 플러스 미케니컬한 일종의 이제 액티브하게 온도를 낮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책에서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단계별로 온도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낮출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익스펜션, 팽창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쿨링하는 그런 방법인데, 팽창을 하면 어떤 기체가 팽창하면 그 외부에 일을 하잖아요. 외부에 일을 하니까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이 뭐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에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 교과서에 있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잘 그릴 자신이 없지만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 이제 다 그려놓고 이렇게 할까요? 책에 있는 그림을 그냥 베껴서 그렸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제 엘리먼트를 이제 소개해드리면, 여기 이 동그라미에 돌아가는 이 방향을 그린 이제 컴프레서예요. 이제 기체나 액체를 이제 압축시키는 거죠. 압축. 여러분 이제 에어컨이나 이제 이 실외기나 이런 데서 뭐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걔네들이 이제 컴프레서에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체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여기 기체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 컴프레서를 통과하면서 압축이 되겠죠. 자, 압축이 되면 얘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압축을 당하면은 외부에서 일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 이제 방열판이 달려있는 이 공간을 이제 통과하게 해서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압에 여기는 고압 압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교적 온도가 높은 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방열판에서 열을 빼앗겼으니까 이제 여기 올 때는 고온에서 고압이면서 상온의 그런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체가 압력이 높으니까 이제 빨리 여기 통과할 텐데 여기서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이게 터빈이에요. 이렇게 이게 터빈이고 이 터빈을 돌려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외부로 일을 해요. 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외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온도가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번 터빈 속에서 팽창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압이 되고 저온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기 역시 방열판인데 여기는 이제 방열판이라고 그러는데 흡열판이라고 해요. 이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공간이 내가 온도를 낮추고 싶은 그 공간이 이게 방안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냉기가 여기를 지나면서 주변의 열기를 흡수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은 이제 저압이면서 주변의 온도를 들여왔으니까 온도가 상승했겠죠. 온도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이 상온보다는 약간 낮은 거죠. 약간 중저온이라고 할까요? 방안의 온도를 완벽하게 다 낮추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는 약간 이제 상온보다 조금 온도가 낮은 기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상온의 기체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 열 교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열 교환기라고 불러. 자, 이 열 교환기는 이게 없어도 이게 기계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하자는 없지만 이 열 교환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저온 그러니까 중저온 상태에 있는 여기에 있는 냉기를 그냥 컴프레서에서 들어가서 다 이제 날려버리지 않고 그거로 미리 내가 온도를 낮추고 싶은 고온 상온의 이 기체의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떨어뜨려 주는 거니까 일종의 그 냉기를 낭비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실제로 이 기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준다고 하네요. 열교환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뺑뺑 돌아가는 걸 온도가 어디서 떨어지냐?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외부로 일을 해주면서 외부로 그런 의미에서 외부에 일을 하면서 온도를 낮춘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는 이제 온도를 계속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상온보다 낮은 온도를 그러니까 요 온도를 일정하게 에어컨과 같이 일정한 저온의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도가 과연 얼마나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그 효과를 이제 줄 탐슨 이펙트라고 불러요. 줄 탐슨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책에 나온 역시 이제 그림을 이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기 책에 나오는 이제 그림들은 이제 개념적인 그림이에요. 개념적인 그림. 자, 여기에 이제 기체가 담아있는 이 통에 이제 피스톤을 달 건데, 자, 여기 피스톤이 있고, 여기도 이제 똑같은 무게의 피스톤을 이렇게 달아요. 이 추를 이렇게 다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은 무게의 추를 달았다라고 하면, 이 왼쪽은 단면적이 작고, 피스톤이, 오른쪽은 단면적이 넓으니까 압력의 차이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내가 이쪽 칸의 압력은 P1이라고 하고, 이쪽 칸의 압력을 이제 P2라고 하면, 이제 P2가 P1이 P2보다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밸브예요, 밸브. 스위치를 닫았다 열었다 해서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를 이런 밸브를 달아놔요. 그럼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부피가 이제 V1이었을 거고, 여기 이제 V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은 압력이 높고, 오른쪽이 압력이 낮으니까 기체가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기체가 오른쪽으로 이제 팽창해 나간다 이런 거예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자, 이 전 과정이 단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합시다. 단열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걸 자, 아이센트로피가 IS는 이제 뭐뭐가 똑같다라는 거,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다. 총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 단열 과정, 리버서블하고 단열 과정이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 외부로 열 에너지의 교환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슈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통과했을 때 온도가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걸 따져봅시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공기 전체가 다 오른쪽으로 다 이동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이 피스톤이 내려가고 피스톤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팽창 전에 왼쪽에 전체 부피가 V1이 있었던 것이 이제 팽창이 다 끝나서 오른쪽으로 다 갔다. V2만큼. 그럴 때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팽창 전과 팽창 후를 비교를 할 텐데요. 팽창 전과 팽창 후.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기체가 전부 여기만 있는 거야. 부피가 V1으로. 그 상태에서 밸브를 딱 열어. 그러면 이제 이 압력이 이쪽이 더 크니까 공기가 다 이쪽으로 다 옮겨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부피가 V2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기체는 지금 현재 온도를 모르는 거야, 여기. 자, 지금 그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온도가 T1, T2인데 T2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팽창 전후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가. 이걸 한번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체 에너지는 1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열 에너지에서 변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열 에너지는 없죠. 왜냐하면 리버서블 어다야베틱 프로세스라고 했으니까 열 에너지 흡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제 얘가 흡수한 얘의 에너지 변화는 이제 외부에서 한 1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는데, 여기서 외부에서 한 1은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네요. 이 피스톤이 나를 눌러주잖아. 피스톤이 나를 눌러주고 있죠. 피스톤이 나를 눌러주고 있으니까 걔는 기체의 일을 했죠. 기체의 일을 얻었어요. 기체의 일은 기체가 얻은 일은 다름 아닌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피스톤을 이제 위로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기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겠죠. 한 만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부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전후에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예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줄 텀슨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체가 압력 차이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팽창하는 그런 과정.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줄 텀슨 이펙트에서 항상 만족해야 되는 관계식이고, 내가 얘를 좀 변형을 시키면 그러면은 U2 더하기 P2 V2는 U1 더하기 P1 V1 이런 관계에 있네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뭔가 보존이 되고 있네요. 뭔가 보존 법칙이네. 줄 텀슨 과정 전과 줄 텀슨 과정 이후에 에너지 더하기 부피 곱하기 압력이 변화하지 않고 있잖아요. 뭔가 보존되고 있죠. 보존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누가 보존되느냐? 봤더니 P 곱하기 V를 에너지에 더했는데 P하고 V는 서로 짝이 되는 변수죠. 어떤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에 짝이 되는 변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면 이제 다른 종류의 연력학적인 포텐셜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에너지 더하기 PV는 어떤 포텐셜이냐? 그게 바로 엔탈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엔탈피는 흔히 이제 H라고 쓰고요. 엔탈피는 이제 데피니션이 에너지 더하기 PV인데, 자, 이것이 변함이 없다. 아이센트로픽 엔트로피 익스펜전 과정에서는, 그렇죠?